네, 오늘은 TDF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DF 요즘 되게 핫한 펀드죠. 말에 다 나와 있어요. 타겟이에요. 타겟, 목표. 그리고 D는 데이트, 날짜, 펀드, 돈의 묶음이죠. 그래서 목표, 날짜인데 어떤 목표냐면 은퇴 목표예요. 은퇴 목표. 은퇴하는 목표, 날짜를 정하는 그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 주식을 많이 편입하고 안전적인 사람은 채권을 많이 편입하고, 그래서 은퇴 목표 날짜에 따라서 펀드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90년대생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60세에 은퇴하고 싶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050이라는 TDF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권사에 가서 내가 90년대생인데 60세면 2050 타겟 데이트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980년대생이다, 80년생이다,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펀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2040 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그리고 1970년대생이면 마찬가지로 60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2030 TDF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라고 했으니까 주식은 뭐 미국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주식도 있고, 이 TDF 펀드 안에 그 다음에 이머징, 한국 같은 이머징 국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머징의 주식도 있고, 채권은 뭐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채권, 뭐 하이힐드 채권, 좀 위험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젊으면 주식의 비중을 뭐 75%, 채권의 비중을 25% 하고, 나이가 좀 더 있으면 뭐 70%, 20%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만약에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이걸 50%, 50% 이런 식으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이렇게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하는 자산 배분 리밸런싱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에게 주식과 채권을 사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해서 요 내용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주식과 채권의 합을 100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주식이 좀 많고 나이가 젊을 때는 가면 갈수록 채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퇴에 가까운 2030이라고 하면 이 2030 펀드는 이렇게 채권이 좀 많겠죠. 그리고 주식이 좀 반반 비중이 될 거고, 2040 펀드는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주식이 좀 많고 뭐 채권이 한 20, 30%, 주식이 70%, 그 다음에 아직 젊은 2050 세대들은 뭐 주식이 75%, 채권이 25%, 이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을 자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 많고, 나이가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은퇴하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채권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의 나이에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펀드도 채권이 점점 많아지고 주식이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2040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2040년까지 계속 목표하는 시점까지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이걸 어디서 파냐면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증권사에서 파는데,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를 삼성 한국형이라는 말을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 TDF를 2016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한국형 TDF, 예를 들어 뭐 20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성 자산운용은 미국의 캐피탈사에서 제휴를 해서 거기서 이 펀드를 운용을 해줘요. 미국 캐피탈사에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뭐 전략 배분이라고도 그러고 전략 배분, 자산 배분이라고도 그래요. 자산 배분. 이거는 직접 운영하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KB자산운용 같은 데는 KB 온국민 TDF라고 하죠. 온국민 TDF라고 하는데 요게 만약 뭐 203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 이 TDF를 할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시간이 한 20-30년 동안 매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후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인데 투자가 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TDF 펀드가 어디에 가면 선택할 수 있냐면 퇴직연금에 있는 DB 말고 DC형하고 IRP에 들어가면 이 옵션으로 이 TDF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여러 가지 펀드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산 배분을 뭐 주식에 얼마하고 채권에 얼마하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하고 뭐 나이가 늘어나면 채권을 늘리고 또 주식이 잘 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뭐 7대3, 6대4로 조정하기가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목적이 연금을 위한 펀드라면 그냥 TDF를 선택하면 TDF 펀드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 거기에다가 또 세액공제도 있는 거죠.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총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은행의 신탁,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인데 실제로 수익률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트렌드는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규모가 약 2,000조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TDF 펀드를 연금 펀드의 디폴트 옵션, 기본 옵션으로 선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죠. 보수가 보통 0.7에서 1%인데 지금 보기에 뭐 100만 원 들어가면 1% 만원 수수료가 별거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이 자산이 계속 쌓여나가고 20년, 30년간 매년 1% 또는 0.7%를 빼낸다는 거는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수수료가 너무 아깝고 그런 사람들은 이 TDF 펀드조차도 안 하고 직접 본인이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S&P 500의 ETF에 직접 뭐 20-30년 장기 투자하면서 한국의 코덱스 단기 채권 같은 채권을 7대3으로 섞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해가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수수료가 아까울 때는 이런 거고 그조차도 난 귀찮다. 그러면 그냥 직접 TDF 펀드를 통해서 세액공제, 그러니까 절세를 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노리는 TDF 펀드에 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떤 투자 옵션이 너무 복잡하다.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 TDF 펀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